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성공 투자 파트너, 바로 여러분의 급등주 발굴의 기재 송범선 대표입니다. 자, 박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은 화요일 날, 저랑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진짜 명품주는 50% 세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커스를 드리고 싶은 것은 50%입니다. 50%. 사실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명품주가 세일할 때도 있어요. 명품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명품주가 한 10%에서 20%이 정도, 또 30%까지는 세일할 수 있지만 50%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만 매수를 할 때, 이 종목들이 핵심적인 종목들은, 주도주들 이런 것들은 50% 세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일에는 50%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 말입니다. 이 백화점을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래요, 뭐 정장도 있고 셔츠도 있고 한데, 여기서 뭐 50% 세일, 70% 세일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다 어떤 제품들인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안 팔리는 것들, 잘 안 팔리는 것들을 70% 세일, 80% 세일까지 합니다. 하지만 잘 팔리는, 인기가 많은 것들은 그렇게 안 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명품은 크게 세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주식에 접목시켜 보시면은 바로 진짜 가치가 있는 핵심 가치주들은 세일을 하긴 해요. 물론 가치주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죠. 가치주도 때로는 뭐 20%, 30%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토막 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토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주식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상처럼 하나의 물건이자 상품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일정한 수요가 있는 주식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50%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50%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상승 중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은 상승 중에 눌림목은 가질 수 있지만 하락 추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짜 명품주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나 떨어진다는 것은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이죠. 하지만 2, 30% 정도 눌림목을 가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강세장이 진행 중이라고 느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세가 또 약세로 돌아섰다고 느낄 때 또 주식을 현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계좌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뭐 10% 손절, 20% 손절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품주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손절도 중요하고 계좌 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 하지만 명품주 관리 중요하다. 그래서 명품주는 어떤 상황에서 선정을 해야 되느냐? 바로 실적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주도주들, 시장의 핵심 주도 업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50% 세일을 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하고 있는데 50% 세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명품주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 190만 원 선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조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뭐 10% 세일도 안 하고 있어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90만 원 선까지 올라섰다가, 이것이 1월 12일 날 올라섰다가 조금 하락해서 10%도 채 떨어지지 않은 채에서 다시 한번 186만 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2017년도 이 최순실 게이트로 상당히 시끄러운 이런 상황이죠. 1월 초중순부터 삼성의 이 뇌물 비리 등등으로 특검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틀 사이에 시가총액 15조 원이 날라갔어요. 15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기 약간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꽤 많이 올라있죠.
지금 약간 떨어져도 10%도 채 떨어지지 않았고요. 꽤 많이 올라 있다는 게 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는 대기업입니다. 자, 제가 이 아시아경제TV 라이브 쇼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소기업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뭐 10억 하다가 1년 만에 20억이 될 수 있어요. 두 배가 될 수 있죠. 두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0억이었던 매출이 1년 뒤에 4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2년 만에 4배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뭐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삼성전자가 9조 2천억 원 하다가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뭐, 그 다음 해에 1년 뒤에 뭐 18조 원으로 늘어난다거나 19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중소기업을 좀 선호하지만 대기업도 대기업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그 회사가 구조가 한 사람이 치중돼 있어요. 한 사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CEO라든지 아니면 이사진 뭐 주임이라던가 이런 영업을 아주 잘해서 수주를 막 따오고 외부 뭐 대기업과 친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이제 발주를 받아온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런 한두 사람에 의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대기업들은 안 그럽니다. 대기업들은 이 한두 사람에 의존하는 체계가 아니라 바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핵심 1등 사원, 2등 사원 그 1등 사원, 2등 사원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또는 CEO나 뭐 예를 들어서 이사진 중에서 한두 명이 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래도 꿈쩍도 안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에 의해서 대기업들은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대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체계화돼 있고 또 핵심 인물이 몇 명 빠져도 사실상 꿈쩍을 안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시스템대로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과거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상 안 좋아졌습니다. 이랬다는 처음에 이제 병상에 누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회사가 혼란스러웠죠. 그러면서 주가도 흔들리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가도 잠시 혼란스럽다가도 금방 정상화돼요. 금방 정상화돼서 다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왔습니다. 무사히 잘 넘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이 건강상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뭐 지금 꽤 오래 시간이 지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이후로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서 최근에 뭐 2016년 말에는 190만 원 선까지 올라서고 2017년이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2017년 1월 12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194만 원을 기록하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물론 핵심적인 인물이었지만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체제로 넘어왔는데 지금 뇌물공여죄로 최순실 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지금 뭐 특검 쪽에서도 영장을 발부했고 이런 모습도 보면 충분히 있는데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그 부회장이라는 직책의 자리에 없어도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회장이라는 직책의 자리 없어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잘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대로 흘러가고 이익은 계속 나게 돼 있다라는 점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제품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폭발했을 때 굉장히 뭐 힘들었죠. 주가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리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놨다가 또 폭발해서 또 리콜했습니다. 2차 리콜. 와, 그래서 판매 취소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 D램 가격이나 뭐 3D 낸드 플래시 뭐 이쪽이 굉장히 가격도 올라가고 호재가 있었죠. 자, 그리고 가전 제품 쪽에서 삼성전자의 그런 판매량이 굉장히 호조 실적을 보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2016년
하반기 4분기에서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인데요.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겠고, 지금 제목이,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목이 진짜 명품주는 50% 세일을 하지 않는다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 명품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틀 만에 시총이 15조 원이 증발을 하는 등 그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런 하락세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이고, 조정은 있지만 하락은 없다라는 그런 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물론 삼성전자 실적 가치가 흔들린다면 그거는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몰락의 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주가는 반드시 실적 가치 회귀한다는 점, 그런 점도 봤을 때 아직은 추세가 꺾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현재 상황 삼성전자의 PER 16.68입니다. 그리고 PBR이 1.55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에요. 아니, PER이 10이고 PBR이 1.55면은 좀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기업이고 워낙 브랜드 가치가 높죠.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PER이 20 정도, 그리고 PBR은 이 정도로 봐도, 그 정도로 봐도 그 이하라면은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대기업 치고는 또 브랜드 가치가 있는,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웬만하면은 깨지지 않아요. 진짜 웬만한 대기업들은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맥도날드 이런 것들 보세요. 햄버거 최고죠. 최강자로 자리하고 있고, 코카콜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무리 더 맛있는 콜라가 나와도 코카콜라가 콜라 업계 1위인 것처럼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9%, 그리고 자사주 12% 보유하고 있는 든든한 이 주요 주주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사주가 12%, 이거 자신감이 넘치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낮고, 부채 비율도 100%가 채 안 되고, 유보율도 2만%를 넘습니다. 굉장하죠. 보통 유보율은 현금 흐름인데 1000%만 넘어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는데 2만%가 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 다들 전문가분들마다 시야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보다 좀 안전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보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채보다 더 안전한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큼 대단한 종목입니다. 자, 수익성도 좋고, 이런 큰 회사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속권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시점은 차라리 이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명품주는 50%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세일을 해도 지금 현재 상태 5%에서 10%가량의 세일을 했습니다. 자, 물론 명품주도 20% 세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50% 반토막이 나는 일은 없다라는 점 봤을 때, 여러분들 장기 투자자라면, 또 가치 투자자라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 투자, 또 성장 투자, 이런 성장 가치 투자 할 수 있는 종목들 하루아침에 매일매일 발굴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매수의 적절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들 놓치지 마시고 많이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